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시사정담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양자 토론이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산이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반등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항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을 일부 빼돌려서 개인 의상비, 이발소, 안마시술소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전국의 핫 이슈 분석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대선 전국으로 화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설 앞두고 설 민심, 설 밥상 여론을 잡기 위해서 뭐 각 후보들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드러난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계속 항진이라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는 정말 울고 싶어요. 왜 이렇게 악재만 터져 나오나? 그렇죠. 진짜 이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매일 욕설하고 싶겠죠. 예. 욕 잘하는데 지금 자 눈물만 흘리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지지율이 35%그 근방에서 넘어나지 못해요. 참, 그 박스권이 그렇게 무서운 그렇죠. 거예요. 복장이 터지겠죠. 38선을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38선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35에서 38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까지도 제가 이제 YTN이 의뢰한 리얼미터도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윤석열 44.7, 그리고 이재명 39.6으로 9.1%.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확 벗어나 버렸고 안철수는 9.8%로 떨어졌어요. 한 자릿수로. 좀 주춤해졌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또 바로 나온 뉴스 핌이죠.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조사에서 나온 이 여론조사 내용도 있죠. 거기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한 격차가 난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뉴스핌에서 42.4%. 그러니까 40%를 완전히 넘어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40%를 넘어섰고 이재명 후보가 35.6%. 그러면 8.8인가요?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나고 또 안철수 후보가 9.5%에서 8.8%로 조금씩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8.8%로 또 더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게 밴드 외건 효과라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이 지지율이 오르니까 중도층들이 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자꾸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로 갔던 것들이 갔던 그 지지자들이 다시 회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준석 연어 이준석 가출하고 당 내분 있을 때 안철수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차츰차츰 윤석열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쪽으로는 전혀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허경영 5.6%, 심상정 3.1%. 지난번에 심상정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한동안 잠적했다더니 다시 등판을 해서 뭐 열심히 돌아다니는 모양새인데 안 오르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야당으로 안 보잖아요. 과거 패스트트랙하고 할 때 그 공수처법 뭐 선거법 할 때 의석 몇 개 얻으려고 민주당 이중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할 때 그 비리가 다 나오는데도 조국 편 들었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저게 무슨 야당이야? 저게 무슨 정의당 이름 바꿔 불의당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라고 봐야죠. 거기다가 또 진보 쪽이 지금 4분 5열이 됐어요. 예. 이석기부터 뭐 저쪽 김세현인가요? 저쪽부터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 하나로 단일화를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게 4분 5열된 상태죠. 어쨌든 정의당 또 심상정 후보의 이런 낮은 지지율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이죠. 누구한테 탓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자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 한동안 또 이 대선 후보로 11월 5일 선출된 뒤에 엄청난 상승세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때 좀 뭐 후보라기보다는 측근들이 자만한 경향이 있었죠. 김칫국들을 마시면서 그렇죠. 이제 다 집권한 것처럼 정권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를 얻어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의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진짜 일선에 나가 있는 현장 그 지역 사령관들 아닙니까? 다 모아놓고 필승 결의대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더 낮은 자세로 그렇죠. 겸손하게 국민의 삶을 챙겨라,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당원 모두가 내가 윤석열이라다 이런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뛰라 했는데 정말 맞는 얘기죠. 자칫 그렇습니다. 됐다고 오만하면은 국민들이 배척당하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도 다 됐다고 미래통합당 다 이겼다고 했는데 공천 파동 나고 국민들이 실망하니까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한 30석 돌아섰는데 30석이라는 게 그쪽으로 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60석 손해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0석이죠. 그렇죠. 절대 오만하면 안 돼요. 저는 진보하고 보수하고 차이가 뭐냐. 진보는요 쇼라도 할 줄 압니다. 급하면은 별거 다 해요. 지금 뭐 586 용태부터 뭐 공천 안 하고 뭐 별거 다 하는 척을 해서 쇼를 잘해요. 하지만 보수는 단점이 뭐냐? 밥상 차려놓기 전에 자꾸 숟가락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밥상 차린 다음에 포크를 들고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데 미리 숟가락을 들고 내 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번 홍준표가 공천 갖고 말썽 부린 것도 그거잖아요. 그거죠. 벌써부터 공천 두 자리 그렇죠. 국민들이 내놓으라. 볼 때는 그런 내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조심할 거는 내홍이거든요. 내홍. 내분을 내홍이라고 그러잖아요. 내홍이 뭐냐? 내자. 부인 관리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내자. 또 내홍할 때 홍은 뭐냐? 홍준표로 대표되는 당내 반대 세력들. 저는 홍준표를 많이 비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좀 조용히 시키고 손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 최재형 얼마나 모양이 좋아요. 선대위 고문으로 합류해서 같이 뛰고 TV 토론에 찬조연설까지 하고 그런 모습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이 진짜 낮은 자세로 하나가 되면은 이번 선거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상임 고문으로 영입을 했어요. 또 유이동 지금 삼선 의원이죠. 그렇죠. 유승민계죠.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나름대로 당내에 그렇게 조용하게 이 원팀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홍준표 지금 의원이 몽리랄까 어깃장을 계속 놓고 있으면서 또 안철수 쪽에다가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줘. 근데 거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는 성남호텔인가 뭐 청년호텔에서 2030 들어오고 이렇게 지지가 많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2030들이 싹 윤석열한테 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홍준표한테 돌아서느냐?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럼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졌으면 이 불문하고 당이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랑 손을 합쳐서 도와줘야 되는데 전략공천 저 종로하고 대구 그 남구하고 그건 내가 추천한 사람 좀 해줘. 이게 그 국민들이 볼 때는 당 공천이 대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3월 9일 날. 얼마나 이미지가 나쁩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홍준표가 명분도 없고 구악 정치예요. 구악 정치죠.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저렇게 욕 얻어먹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죠. 조건 없이 도와주고 나중에 뭐 공천 잘하기 위해서 뭐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걸 갖고 저렇게 욕하고 떠들고 안철수에 손 내밀고 저렇게 하는 게 저열한 저 보수 정치의 막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그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니까 또 방심을 한달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고 허리띠 다시 졸라매고 신발끈을 다시 매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간 본부장 회의도 신설해가지고 야간에도 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그런 밤에 돌아가는 상황도 다 체크해서 즉각 대처를 하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은 매우 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 뉴스핌에서 조사한 게 이 대선 후보 조사뿐만 아니라 후보 부인 조사를 했더라고요. 특히 김건희 씨하고 김혜경 씨 호감도 조사를 해서 26일 날 나온 거 보면은 김건희가 40.7 호감도, 김혜경이 40.3, 그리고 비호감도는 15.5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아주 간바르처럼 앞서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김건희 씨의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은 이게 선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달 전에는 33.5였는데 7.2%가 김건희 그 호감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정말 바보처럼 세운 거예요. 예. 대통령을 뽑는 자리지 대통령 배우자를 뽑는 자리 아닌데 네거티브 공세를 그 윤석열 후보 부인한테 총 공격을 다 했어요. 골프장으로 말하면 그린이 2개 있는데 옆에 그린에다가 그냥 계속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퍼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대꽃 핀다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아무리 해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녹음 통화 내역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옛날 60년대 70년대 때 유명한 김지미 배우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외모랑 다르게 굉장히 여장부래요. 걸걸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말하는 내용 봐요. 틀린 얘기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조국 부모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또 안희정에 대해서 점차 억울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뭐가 틀려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주 뭐 무속 이런 거 안 믿는다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애야.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무속이니 뭐 학력 허위니 물론 그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하지만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다가 집중 포격할 가치가 있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는 하나도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말 바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대선 후보 부인 뽑는 선거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윤석열을 공격하려야 뭘 공격거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부인 장모를 공격했는데 장모도 무죄 판결 받아버려. 그동안 김건희 씨를 옥죄고 있던 저 뭐 무슨 줄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히려 MBC 방송 이 이후 완전히 뒤엎어져 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주경제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금 전에 조사한 그 영부인 적임도 적합하냐 적합하냐 보면은 김혜경이 33.1 김건희 27 김미경 여기는 안철수 후보 부인이죠 19.1 이렇게 나왔는데 이 뉴스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여기서는 또 앞섰어요. 김건희 씨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는 서서히 김혜경을 누르면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여론조사가 분명히 하셔야 될 게 김건희 여사 통화 테이프는 지금 공중파 방송을 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됐습니까? 방송에서? 안 됐는데도 그래요. 거기에 이재명 테이프 30몇 개, 그 이재명 부인
김혜경 얘기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혜경이가 자기 조카한테 겁주는 얘기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너 때문에 조카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뭐 정신병원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많고 막 비웃음 소리도 있고 그렇다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방송 틀어줬어 봐요. 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사이드하게 그 공중파 언론이나 이런 쪽에 민주당 편 들어서 저 윤석열 공격하는 쪽에 있어도 이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공정하게 보도가 됐다. 차이가 상당히 저는 커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방금 네. 속보가 네. 들어와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 분야 네. 그 혁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핵심은 내가 잠깐 읽어보니까 대통령실을 진짜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를 기존 청와대 네. 그러니까 권위의 상징인 네.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네. 상당히 큰 얘기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의원들 그리고 이 당협위원장 그 결의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국민 중심 대통령제로 바꾸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지금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이 이재명 할 거를 미리 선수를 잘 쳤어요. 예. 지금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거든요. 예. 많은 사람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데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에요. 초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에 틀어박혀 앉아서 보이지도 않으면서 막강한 인사부터 조직부터 모든 거를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 규모가 이거 미국 백악관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 장차관들이- 인원이 더 많아요. 장차관들이 사무관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해요. 청와대- 청와대 허락 맡아야 해요. 청와대 행정관보다도 지금 예. 힘이 없다는 예, 거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황제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도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기존 청와대 해체한다는 거 잘했고 대통령 광화문 청사로 나온다는 거 문재인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대통령 되자마자 경호 문제를 청와대로 들어가지고 쏙 들어가서 못 찾겠지 깨꼬리 하고서 꼭꼭 숨어라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짜파구리 파티나 하고 있었어요. 연초 기자회견도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회견을 7번인가 뭐 예. 그냥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공약 중에서 지킨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 예. 딱 하나 지켰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 어차피 이 공약 내놔야 되거든요. 예. 빨리 잘 치고 나왔다.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돈 아무리 푼다고 해야 CR도 안 먹히고 40, 30, 40, 30대, 40대 장관 임명한다 C도 안 먹히고 청와대 이거 바꿔라. 이 여론 부응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이제 대통령. 이 대통령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냥 소통령으로 하면 돼. 소통령. 중통령은 중통령이나 소통령하고 국민 옆에 있는 사람이지 대통령 대자가 왜 붙어요? 이제는 국민 옆에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이름으로 좀 바꿔야 된다. 누구나 다 취임 즉시 청와대 가지고 왕처럼 행세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가 변하려면은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지금과 같은 대규모 네. 메모드 청와대가 아니라 아주 축소된 네. 참모 진짜 네.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역할만 하고 네. 공무원들과 그렇죠. 또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가 결합돼서 네. 정말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예.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겠다. 그렇죠. 그런 게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이 청와대 개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재인이가 끝날 때 되지만 가장 잘못한 게 뭐냐? 국민들을 편가르게 한 거거든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호남, 영남, 가진 사람, 여러 가지 남자, 여자, 세대차, 전 국민을 의사, 간호사 다 쪼개 벌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제왕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면은 찢어야 되거든요. 찢어서 예. 자기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민 속에 나오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저는 굉장히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는 예. 이제 청와대 부지 자체를 네.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네. 나온 것을 보면은 아예 이제 청와대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외국 가봐요. 이제 그 국민들이 네. 하나의 그 무슨 기념물이랄까 뭐 이런 걸로 이제 관광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정도. 그렇죠. 아마 의전용으로 네. 뭐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그 청와대 부지가 좋지 않습니까? 뭐 사열도 하고 그런 정도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니 일본 동경이나 영국 런던이나 이런 데 가봐요. 시내 뭐 한복판에 그냥 총리 공간 옆에 그러니까요. 있고 예. 그냥 길 옆에 있잖아요. 그냥 출근하는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태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청와대처럼 저렇게 고립돼서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예. 거기다 대포 쏘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 쪽으로 빨리 나오시라 저는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